논어 시작하겠습니다. 논어는 20편인데요. 사실 논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노나라에 전해지는 노논어. 물론 공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제자들과의 대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편집을 한 건데요. 노나라에 전해진 논어가 노논어고 이게 20편이에요. 20편인데 이게 노논어고요. 그 다음에 제나라에 전해진 제논어가 있고요. 제논어는 여기에 22편이에요. 두 편이 더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건 제나라에 전해진 건데 그건 이제 편집하고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르다 이 뿐인데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내용이 다른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논어라고 옛고자 써서 고논어라고 고논어는 사실은 공자님이 돌아가신 뒤에 얼마 후에 분서갱유가 끝나고 그런 뒤에 그러한 경을 겪은 다음에 공자의 그 옛 집을 헐으니까 거기 벽 사이에다가 이제 분서갱유해서 소실될 것을 미리 알고 공자 집안에서 거기다 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말하면 감추어서 그 벽을 통해 벽 때문에 이제 불에 안 타게 그래서 공벽서라고 그래요. 벽서. 그 백서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논어가 이제 옛고자 고논어라고 했어요. 그건 21편이었어요. 21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 논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20편으로 되어 있는 노나라 노논어인데 노논어든 간에 이제 여기서는 뭐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 장은 이 편은 16편 여기 이제 띄웠습니다만은 계시편은 사실은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계시편에서 이제 제일 긴 챕터가 여기 등장을 하고 지금 첫 장이 이렇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1시간에 겨우 했어요. 내용이 길어서. 그렇고 이제 거기 계시편만은 자왈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과의 대화인데 공자왈이라고 돼 있어요. 공자왈 특별히. 왜 그런지는 뭐 특별한 사유는 어디에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아마 내 추측컨대는 이 관에 진출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관에 진출한 그 벼슬하러 하고 있는 제자들과의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자라고 하는 성을 붙여서 스승이라는 얘기보다는 공식 명칭으로서의 성을 붙여서 그 벼슬한 제자들을 대우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아마 후세에 공자라고 하는 공자를 붙여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내용을 한번 그 정리를 하자면, 개강자라고 하는 그 대부죠. 노나라 대부가 전유라고 하는 작은 노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의 독립국가지만 노나라 지역 안에 경계 안에 들어있는 전유라는 작은 국가를 치려고 한 거예요. 독립돼 있는 건데 거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제자인 염류하고 계로가 거기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책으로는 297쪽이에요. 거기에 벼슬을 하고 있는데 그 치려고 하는 상황을 공자 선생님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왜 너희들이 말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리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유를 첫 번째 대고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여기에서 공자님의 뜻을, 사상을, 다시 말하면 유교의 종주로서의 유교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상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유 없이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말하자면 남용하거나 또는 약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공자님의 평화 사상,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옛날에 전유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옛날에 동몽주로서, 동몽산의 그 제주로서 말하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주를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제주를 모셨던 그러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노나라에 속해 있는 그 경계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치지 않아도 될 거다. 되는데 왜 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공자의 전쟁 반대, 반전, 평화의 사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사직의 신하로서, 사직의 나라로서, 다시 말하면 같은 주나라의 사직 안에 있는 나라로서 왜 치려고 하느냐. 이제 그건 쳐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평화와 하나의 평화주의와 반전, 전쟁을 반대하는 하나의 사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대답이, 그 제자들이 대답이 우리들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자라고 여기는 했는데, 모시고 있는 개손 씨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이 개손 씨의 욕심으로 전유라는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군자님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그 훌륭한 주임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298쪽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만은, 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말리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나올 것이지 왜 거기에
같이 부화내동을 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라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말하자면 신하로서의 할 일은 충성스럽게 간하다가 간하는 책임을 다할 뿐이지 안 되면 그만둘 것이지 거기에서 왜 부화내동을 하고 말하자면 벼슬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공자님의 그 사상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쪽으로 넘어가서 공자님의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사상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고르지 않은 것이 더 걱정인 것이다. 국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르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지 적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은 노력하면 되는 것이니까 노력해서 생산을 할 것이고 나누는 것을 잘 나눠야 된다. 고르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르게 되면 가난한 것이 변하게 되고 또 이거 골고루 나누어 화합하게 되면 또한 적은 것이 없다. 풍부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인도하면 백성들을 인도하면 말하자면 기울어짐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균한하면 무빈 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넘기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쓰레기통. 요거? 네. 네. 그러니까 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력으로 나와서 하면은 하다가 할 수 없으면은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결과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자는 버리고자 하고자 해서 사양을 하고자 해서 안 되면 빨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버릴 것이다. 여기는 뭐 이제 그 예를 들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라고 자활이 아니고 공자활이라고 했는데 자신을 얘기하는 공자님의 이름을 구가 공자님의 이름인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듣기로 나라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아니함을 걱정하느니라. 하나니 대개 고르게 나누면 가난함이 없게 되고 이게 화합하면 적은 사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공자님의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이 나눠 먹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아는데 가능하면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말하자면
불안하고 또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정하게 해야만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나라 국자에다가 그냥 우리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다가 집가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라고 할 때 가자를 넣어서 얘기를 한다. 우리가 국하면 그냥 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하면 가자를 집어넣는다는 거. 이게 집가자를 넣어서 같이 국에다가 가자를 붙인다는 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나온 하나의 개념인데요. 이게 주역에서도 37번째 카톡에서 제가 문자를 올렸듯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자만 붙인 게 아니라 국자에다가 가자를 붙여서 국가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도 유국, 유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자께서 말씀을. 이게 가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유교 문화에 가를 중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AI 시대가 이렇게 해서 사람 일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일들 대신하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대신하고 한다면 그 삭막한 세상이지 뭐. 인정이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정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해주는 게 좋아서 편리하고 뭐 고맙기는 하겠지만 그게 정은 아니거든요. 무슨 경제적으로 어떤 뭐 보상을 받고 보답을 해주고 보답을 받고 이런 건 할지 모르지만 가정이라는 것이 인류에 있어서의 만고에 나는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 그게 부모 자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가정이 핵이지. 가정이 붕괴되면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생겨서 인류로서의 문명이 유지되어 온 유사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다.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없다, 와해됐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가정 문화예요. 가정의 윤리적 출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국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만고의 진리다. 나는 그렇게.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수만 년을 가도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건 인류로서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도 부부가 성립이 안 되면 가정이 없어지고 가정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나서 애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이어질 것을 인류가 대를 이어갈 것이냐. 편리하기는 또 AI가 다 편리하게 해주지만 아주 나는 그런 점에서 만고의 진리다. 만고의 진리다 이게. 여기서도 여기 유국, 유가자. 아니,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해 간다는, 경영해 간다는 사람은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아니한 것을 근심해야 할 것이며
가난한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을 근심해야 할 것이다. 불안하면 뭐 가난한 것보다 더 불안한 것이 더 저거한 거죠. 그래서 대개 고르게 되면 가난이 없어지고, 화합하면 적은 것이 없어지고, 편안하고 안정되면 기울어짐이 없는, 나라가 기울어지고 사회가 기울어져 버리면 망해져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공자 철학에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저 이와 같이 같은 고로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문명의 덕을 닦아서 오게 하고, 이미 왔으면 편안하게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왔으면 편안하게 인도해야 된다. 이제 염류와 뭐예요? 누구요? 누구죠? 지금 등장한 제자 이름이 뭐예요? 예. 염류와 계로, 이게 계유죠. 그러니까 계로의 이름은 유자고 계유고, 그 다음에 염유죠. 이스류자. 염유의 이름이 뭐예요? 염유의 이름이 이게 이제 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와 구는 지금 이때 너 유와 구는 부자를 도울 쌍자, 여기는 수상할 때 부자는 여기 누구예요? 부자는 선생님이 아니라 공부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공부자가 아니라 누구냐면 계시. 예. 계강자를 도우되 원인이 불복이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아니해서 올 수 없게 하며, 나라 사람이 나누어져서 붕괴해서 이산하여 흐트러지게 해서 지킬 수가 없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단합을 시켜서 이렇게 잘 국민들을 저거 해야 되는데 지킬 수 없게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모동 간과어 방내하고, 그러니까 간과를 나라 안에 총질 전쟁을 하게 해서, 그래서 움직이게 그런 도모하니,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개손씨의 걱정이 전유에 있지 아니하고 개손씨의 소장 안에 있다. 소장이라는 개손씨 집안에 욕심에 가득한 그 소장은 그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부인 개손씨, 그 벼슬아치의 그 권력자의 그 욕심 안에 있다. 욕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상욕을 하면, 그놈들이 그 욕심 때문에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이게 이제 사제 간의 대화인데,
전유를 개손씨가 전유라는 조그만 나라를 치려고 하는, 정벌하려고 하는 거기에 벼슬을 하던 염류와 누구예요? 또 자꾸나 염류와 계로가 막지 못하고, 말하자면 간하지 못하고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동시에 당신의 사상을 말씀하신 이것을 여기다 정리를 한 거예요. 맹자 책은 맹자와 제자들 간에 뭐 만장이니 뭐 공손춘이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이 거의 다 전편의 대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한 챕터가 길은데, 논어는 간단하니 공자님 자활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게 많잖아요. 대부분이 간단한데 요것만은 굉장히 길고, 요것이 공자는 맹자만큼 길고, 맹자가 이런 부분을 본따서 정치의 토론을 해서 맹자 7권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맹자는 호변가고, 말을 잘하는 호변가고, 공자님은 또 이렇게 아주 축약해서 간단하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장이 길지를 않은데, 여기 요것만 아마 논어 중에서 제일 긴 그러한 챕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읽고 복습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여기 두 문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의 마지막 유와 구 두 사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제 유와 구는 부자를 도와서 너희 대표를, 너희 대장을 도와서 먼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게 하고, 먼 사람은 복종하지 않아서 올 수 없게 하고, 나라 안에는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이산하여 분리되고 헤어지게 되어서 지킬 수가 없게 하고, 그리고 그 전쟁 무기를 나라 안에다가 무기를 움직이게 도모하니, 그러한 도모를 하니, 그러한 작전 참모를 하니, 나는 개손의 근심이 전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유를 근심해서 개손이 전유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말하자면 담장 안에, 소장 안에 욕심 뭐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내가 두렵게 여기노라. 그런 내용, 그 두 줄만 우선 같이 성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유여구 시작. 금유여구야는 상부자호대 원인이 불복이 불능내야 하며
방분붕이석이 불능수야하고 이 모동간과 방내하니 오공개손지우 부재전유이 제소장지 내야 하노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진도 좀 적합니다마는 공자왈 천하유도야. 유도즉 예악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즉 예악정벌이 자제후출하나니 자제후출이면 개 10세에 희불실의요 자대부출이면 5세에 희불실의요 개신이 국명이면 3세에 희불실의임이라. 저 마지막 줄에 공자왈 천하유도즉 예악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자, 저기서 뭐 어려운 글자 없으니 한번 읽어보시죠. 뭐 같이. 시작. 공자왈 천하유도즉 예악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즉 예악정벌이 자제후출하나니 자제후출이면 개십세 희불실의요 자대부출이면 5세 희불실의요 배신이 집국명이면 3세 희불실의니라. 여기서 희라고 하는 것은 발할 희자로 쓰여져 있는데 드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드물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악 정벌은 뭐냐? 예악은 예절, 법칙, 제도 이런 것이고요. 예악은 그러니까 국가에 그 국가가 지켜가야 할 국민들이 지켜가야 할 제도, 그다음에 법칙, 그다음에 예절, 절도,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헌법이나 법이나 이런 거보다는 약하죠. 지금은 여기서는 예악은 어긋냈다고 해서 사형을 시키거나 징역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풍속과
제도로서 국민들이 이게 따라줘야 할 하나의 제도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정벌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치는 것이죠. 무력으로 정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 총동원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 다른 나라가 말하자면 침략했을 때 정벌하지 먼저 침략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정벌하고 응징을 하는 것이 이제 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가 저거냐면 국가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국가는 나라가 가정이 모여서 나라가 된 거니요. 나라에는 뭐가 있냐?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요. 천자가 있고요.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대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지금처럼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저 중앙에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에 제후가 있고, 그러니까 제후 국가가 노나라니 제나라니 봉해진 국가는 제후 국가예요. 그 제후 국가 밑에 누가 있냐면 이제 대부가 있는 거예요. 대부는 이제 재상과 말하자면 장관급들. 그 다음에 이제 신은 이제 그걸 모시는 그 신하들, 가신 그룹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조직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질서를 어기고 장관이 제후국가에 무슨 법령을 말하면 선포한다든지 시행한다든지 제도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는 회망할 때 희자인데 이 벼화자를 쓴 거로 드물다.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오래 가지 않고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자가 해야 될 일을 천자가 제정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전 나라에다가 제국가까지 펼쳐야 될 이러한 하나의 법령이나 제도나 또는 어떤 그 규칙이나 또는 규정을 이렇게 법보다는 약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제도를 제후가 한다면 그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천하에 도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약정벌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뭐뭐로부터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자로부터 뭐뭐로부터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가 도가 없으면 이게 이제 도가 있는 경우 도라고 하는 건 뭐냐? 도리가 있다. 제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잘 돌아가는 제대로 된 체제가 제대로 된 천하 같으면 천하는 하늘 아래니까 말하자면 세계를 말하는 정도지. 세계. 천하에 도리가 있으면 예약과 아까 얘기한 예약은 형벌까지는 아니. 형벌은 예약 형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약 형정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는데 예약은 형정은 그야말로 법으로서 잘못을 다스려서 벌을 주고 사형을 시키고 징역을 보내고 이러한 것이 형벌이고요. 예약 형벌, 형정, 예약 형정, 예약 형정. 예약 형정이라고 하는 형정은 형은 말하자면 벌까지 주는 그래서 이건 법치주의 쪽이니까 강한 벌을 주는 거고 여기서 예약은 제도나 어떤 풍속이나 어떠한 말하자면 어떤 법 규제 규칙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절이나 음악제도 음악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고 사회의 질서를 잡는 것이고 정벌은 말하는 침략을 받았을 때 외적을 무찌르고 침략하는 것, 정벌하는 것이고 정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약 형벌은 천자로부터 최고의 지도자인 천자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천하가 무도일 때는 도가 없을 때는 없을 문자 저기 있었죠. 도가 없을 때는 예약 정벌이 자제후출하나니 이 제후로부터 나온 천자가 할 일을 제후가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랫단계 제후라는 것은 천자는 주나라의 경우는 주나라 왕실이 해야 할 때 주나라는 왕인데 제후는 뭐예요? 진체 연조 이런 데서 노나라니 제나라니 이런 지방에 봉했던 주나라 초기에 주나라 왕실의 친척들이라든지 또는 은나라의 왕실 이런 사람들 회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거기 지역에다가 제후로 봉한 것이죠. 제후를 봉한 것이 공후백자남 다섯으로 이제 공후백자남. 그래서 되게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나라 애공 무슨 공 하래. 공자가 붙잖아요. 그게 제후인데 지방의 왕이죠. 지방 왕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천자를 무시하는 것이 되죠. 위계 질서가 무너진 거다 이런 얘기죠. 제후로부터 나오면 대개 10세는 1세는 뭐야? 한 세대란 얘기예요. 10세면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10세대에
불실히 잃어버리지 그 자체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대개 10세 넘기기 어렵다 이런 얘기. 위기 질서가 무너지면 10세 못 넘긴다. 또 대부출이면 이 대부의 급에서 예약 정보를 막 하고 나면 더 무질서하지. 더 무질서해서 5세 그 반토막이 5세에 불실하는 경우가 드물다. 실권하는 경우 드물다. 그 다음에 배신, 그 아래 대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명을 잡아가지고, 잡아 손들어 댄다면, 이거는 3세에 희 불실이다. 3대를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불제 대부하고 정치가 대부에 있지 아니하고 천하가 유도하면 서인이 평범한 서민들이 논의하지 않는 것이다. 배나거리나 국민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말이에요. 옳고 그러니 따져대고 하면은 이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닌 제도적인 방법이 아닌 그냥 우왕좌왕해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의논하고 옳소 그렇고 따지고 되면 이건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더구나 언론도 지금도 언론이 있어도 제가 엉망진창인데 그 당시는 그야말로 나라가 천하가 어떻게 돼? 유도해야 된다. 어떻게 유도하면 서인이 의논할 필요 없고 정치에 대부가 정치가 대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제후에게 실권을 다 제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오늘은 여기 하나 더 할까요? 한 챕터 더 해도 되겠는데, 공자왈 녹지 거 공실이 오세의요 정체어 대부 사세의니 고로 부 삼한지 자손이 미의니라. 이거 설명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을 주는 부서예요. 녹봉을 주는 부서예요. 녹봉을 주는 그러니까 힘. 그러니까 정치에서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그 행정요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월급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거라고 하는 것은 제거된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공실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후백자남 할 때 다시 말하면 제후의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후 그 지역 그 나라 그 지역 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애공이니 정공이니 제환공이니 진목공이니 그 전에 맹자에 무슨 공 나오듯이 그 공인데 그
공의 권한에서 멀어졌다.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급 줄 수 있는, 녹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 제후에게서 떠나갔다. 갈 것자는 떠나가기를 5세의요. 5대가 지났고, 지금 이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노나라의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나라 문공이, 여기 보니까 문공이 죽은 다음에 뭐 공자의 난이 있어서 선공을 세웠다가 선공이 세우고 선공이 오고 그다음에 도공, 평공 이렇게 해서 선공, 환공까지 이렇게 5대가 내려왔는데 5대 내려오는 동안에 녹봉을 주는 그 녹봉을 줄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국고가 말하자면 없어졌거나 또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진 지가 5세가 되었고, 정치의 힘이 대부에게 미칠 채자예요. 대부에게로 도달된 것이 4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4대가 되었다. 4대. 쉽게 얘기해서 대수라면, 세대를 대수라면 4대가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대저 삼한의 자손이 미약해졌느니라. 그러니까 노나라가 삼한이라고 하는 것은 환공의 자손들이 힘이 약해졌다. 미미하니 아주 권력이 없어져 버리고 제후에 권력이 없어지고 이제 망하게 되어졌다. 힘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공자 당시가 뭐예요? 전국 춘추 시대예요. 사실 춘추 시대에 이미 중앙 정부는 힘이 없어지고 각각의 제후 국가들도 힘이 있는 제후국가는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힘이 센 제후국가들이 힘을 길러서 결국은 서로 전쟁해서 말하자면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회의 변화기에 그 당시를 묘사하신 공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정권을 잘 틀어 잡아야지. 이거 월급 줄 수 있는 경제권도 못 가지고 있고. 그것이 5대나 지났고, 지금 같으면 5대가 뭐예요? 5년만 힘 없어도 5년이 뭐예요? 5달이 뭐예요? 금방 뺏긴다고 지금. 그 당시는 5세까지 흘러갔고, 또 대부가 정치를 참여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4대가 지나고, 그래서 제후로서의 환공의 후손인 벌써 힘이 미약해졌다. 여기서는 여기 노나라의 환공이 제 나라 환공이 아닌 것 같아요. 노나라 환공. 그래서 삼한을 삼가라고 얘기를 해서 삼가. 여기까지 한번 성독을 하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공자왈 천하 유도적. 시작. 공자왈 천하 유도적 예악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적 예악정벌이 자체후출하나니 자체후출이면 개십세히 불실의요 자대부출이면 오세히 불실의요 배신이 집국명이면 삼세히 불실의니라 천하유도즉 정불제 대부하고 천하유도즉 서인이 불의하나니라. 수고하셨습니다.